자, 안녕하십니까. 시멘의 주식뉴스 공장 2월 8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사항 부분, 첫 번째로 얘기 드릴 부분들은 이번 주에 후반에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산안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4, 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됐다 안 됐다, 그로 인해서 불확실성 부분들 만들고 출렁거리게 했던 하나의 요건 자체에서 일단 합의입니다. 2년 합의에 됐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예산안 2년 합의 부분들을 시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규모를 2년 예산 규모를 합의를 했다는 걸 첫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는 약간 혼조세입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은 0.9%, 다우지수는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라든지 신흥지수가 3에서 한 4% 정도 급등락. 요즘에 지수를 보면, 전체 시장 지수를 보면 기본 3에서 한 4%, 5% 정도의 변동폭 부분들이 쉽게 일어나죠.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 부분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거림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어제 그 파생 쪽에서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워낙 진폭 자체가 최근 한 5일 동안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죠. 급락 부분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파생 포지션 부분에서 마진콜로 추정되는 물량 자체가 나왔고, 여기에 외국인들은 기존에 밑에 하방에 그 포지션 부분들을 잡아놓은 걸 역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그 옵션 만기입니다. 하나씩 보면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해소가 되는 과정 중인데, 투자 심리 부분들이 점점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2월 달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많이 좀 해소가 좀 되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혼조세 이유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 주간 전략 부분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의 그 선상이에요. 연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연설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이 연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후 경기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활동 견실, 그 물가 상승 지속 부분들이 지속될 때 올해 3에서 4번 서너 차례 인상 가능성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 부분들을 진행하다가 이걸로 인해서 살짝 멈추는 부분들하고, 미국 국채 10년 국채금리가 다시 2.8% 정도의 상승을 시도를 하면서 증시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혼조세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1% 가까운 0.9%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유럽 지역에서 기술주들에게 세금 부과 가능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왔다. 점점 강도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죠.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단지 3월달 FMC 회의 전까지 국채금리 부분들의 상승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런 표현을 썼죠. 최근에 모든 그 상승 각도 자체가 급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작년 내내 그 안정화됐던 그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도 출렁거리고, 여기에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알고리즘 자체를 그 세팅 부분들을 해놨던 하나의 키메이커로 변동성 지수를 체크를 나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ETF라든지 여러 알고리즘 자체가 하방 자체를 터치를 하고, 예전에 ELS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있죠. 어떤 락 가격 부분들 터치만 하면 거기에 바로 실행 부분들이 재는 것처럼, 일반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그걸 잠깐 한 번, 두 번 정도 더 체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죠. 한번 터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변동폭 자체가 진폭이 큰 이유가 그런 선상에서 계속 뭡니까? 각 상품마다 알고리즘 자체가 틀린데, 변동성 지수라든지 미국 국채의 어떤 기준가 부분들을 계속 터치하고 이런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실행 자체가 되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신흥지수도 출렁거림이 나오고, 위험자산도 출렁거림 자체가 나오면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뭐가 됩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들 파생 쪽에서도 마진콜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지난주부터의 급락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용 물량 자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걸 뭐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채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원조 부분들 얘기 드렸죠. 지금 가격대에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선발대 1차, 2차 보내고 3차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더 출렁거림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물량 부분들을 받아가는 그 과정.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발대이기 때문에 본진까지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선발대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제 그 동영상 부분 올려드렸습니다. 동영상 부분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뒀던 부분이 어제 미국 국채 발행 부분들 당연히 증가되겠죠, 향후에. 그리고 장기채가 단기채로 바뀌어야 되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거 근데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한 제반 작업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장기채에서 단기채로 바꾸는 작업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조 달러 그 인프라 투자,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보면 2년 예산안 그 규모도 합의됐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죠.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수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빵 한번 딱 날린 거죠. 국채 필요하지, 사는 게 좋을 거야.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뭡니까, 각인 효과 부분들을 만드는 그러한 파동의 움직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공포가죠. 볼 때마다 보면 어제도 MSCI라는 신흥지수가 마이너스 3%, 4%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롤러코스터를 1단계만 띄우면 되는데 뭐 5단계, 10단계 이렇게까지 가속화되면서 출렁거림 나오다니까 여기에 중심 부분들을 잡지 못하다 보면 처음에는 며칠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긍정적이었다가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시장 투자 심리 부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요건이 나오고, 또 혹시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신용의 비중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진 그죠, 신용 비율 자체가 손상이 좀 되면서 증권사로부터 추가 비용 부분을 하든가 아니면 반대 매매에 나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옵션 선택 부분도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 자금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하 10층까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물량 부분들을 반대 조금 반응 나오면 털어가려고 하는 그런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월달은 이 모습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3월달에 뭐 새로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재정비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 즐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 자체를 전체적인 추세 부분들에 훼손시킨다는 그런 관점 부분들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잔파동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잔파동 부분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저가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좋은 호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달러 지수는 우리가 이제 87선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면 나올 수 있다 라는 코멘트 드렸고, 90선 안착 부분들을 우리가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단 90선 안착을 시도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 정도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1100원대 돌파 부분들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00원대 돌파 안 됐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부분은 1100원과 이번에 한 1060원대 한두 번 정도의 잔파동, 박스권 파동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양호하다. 유가는 여러분들한테 65선 넘어가면 차익 매물, 차익 실현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죠. 70달러는 오버슈팅이라는 코멘트였고, 저는 50달러 중후반 정도까지 하락되지 않을까라는 관심권을 두고 있어요. 하락 좀 돼야 돼요. 너무 오버슈팅 자체가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삭도가 빠르면 그 조정 파동 부분들이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의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유가는 55 정도 전후
많이 하락 부분이 나오면 50에서 55 정도 전후하고 65 정도 이번에 상단 부분 65 약간 넘었었죠. 이 정도의 박스권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연정 협상 부분들이 타결이 됐어요. 베스트 초이스. 저러면서 이제 하나의 글로벌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테마, 향후의 자금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쏠릴 수 있는 하나의 정지 작업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해외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어제 그 평택 투자 이재용 풀려나면서 이재용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풀려나면서 투자를 지금 결정했죠. 평택 투자 부분에서 어제 테라세미코인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플렉서블 OLED 쪽하고 플렉서블 쪽에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하려는 양산 생산 라인 부분들 변경 부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 종목군들은 관심권 두시고, 역시 7나노 반도체에서 세계 첫 EUV 시동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미세화 공정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광 장비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노 7나노 반도체 생산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 EUV는 라인 쪽에서 상당히 혁명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양산하고 수율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면 여러 종목이 닫힐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종목이 급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반도체 공룡 브로드컴이 퀄컴이 인수 추진합니다. 금액 올렸어요. 140조를 제시를 해서 저 부분은 일단 체크해 두시고, CJ 프레시웨이가 작년 이 매출 2조 원 돌파, 식자재 유통하고 단체 급식 쪽이고, 베트남 쪽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대차가 중국의 다다투싱하고 MOU 부분들, 전기차 공유 MOU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진작했었어요. 다다투싱이라든지 올라라든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버도 마찬가지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버, 다다투싱, 올라 다 지분 부분들 가지고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만들어 버렸죠. 여기에 약간 그런 의미 부분들하고 똑같아요. 애플의 iOS 그 시스템하고 안드로이드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여기에 나머지 회사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사업 부분을 진행하는 것처럼 약간 메인은 안 되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 더 빨리 이쪽 공유 시스템의 진격 부분을 했다가 하면 물론 지금도 좀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디게 진행됐던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주력으로 중심으로 어떤 산업군 자체를 리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이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다투싱하고 전기차 공유 MOU 부분들을 하면서 현대차 판매에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8일 모닝 브리핑 이슈벨의 주식 뉴스 공장에서는 2년 합의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일단 하나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고, 오늘 옵션 만기 추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월달 FMC 회의하고 3월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 계속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 투자 심리 부분들을 지하 3층 5층 계속 보낼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코멘트를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중심축 부분들을 좀 중심을 잡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 기회를 역발상으로 왜 저가 매수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관점 부분도 어제 마감 브리핑하고 오늘 마침 모닝 브리핑 초반에 말씀드렸던 장기채와 단기채 그리고 미국 국채 부분들의 발행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공포라는 분위기 부분들을 때릴까 말까, 차라리 때려버리면 괜찮았는데 때릴까 말까 눈앞에서 계속 아른거리면 그 공포감 자체가 극대화되죠. 그 잽 부분들을 세계의 시장 글로벌 기관 투자가 연기금 투자자들한테 겁주기 역할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최근 상승에 따라서 마진 코리아든 우리나라 신용 물량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 투자 심리를 마이너스 보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투자 자금 자체에서도 비중을 뺏어가는 작업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